자, 우리 급수라는 거는 1항에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더라? 끝까지 계속 더하는 게 급수야. 끝까지 더하는 게 급수인 거야. 우리가 끝까지 더하는 거를 기호로 표현을 하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라고 쓰겠다라고 한 거고, 근데 사실 끝까지 못 더하잖아. 그래서 뭐를 구하는 거라고 했을까?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다. 그럼 부분합이 뭐더라? 부분합이라는 거는 SN이고 그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근데 이제 SN이라는 걸 못 구하는 친구들은 이 SN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SN이라는 거는 AK 해서 1항에서 N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쓰는 거.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극한을 배울 때 수열의 극한을 배우죠. 수열의 극한을 배웠어요.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 수열 중에서 특별하게 무슨 수열을 한 번 더 배우지? 등비 수열을 한 번 더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등비 수열의 극한을 따로 배워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제 배운 거는 급수죠, 급수. 어제는 급수를 배웠고요. 그럼 이 급수 중에서 급수는 얘들아 수열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수열들 중에서 특별하게 등비수열을 한 번 따로 더 배우는 겁니다. 그거를 등비급수라고 말을 할 거예요. 등비급수. 자, 얘들아. 자, 급수라는 거는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급수입니다. 그런데 요 an이 뭘 뜻하는 거였니?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잖아. 근데 그 수열 중에서 등비 수열인 거를 써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등비 수열인 거를. 그러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등비 수열 일반항이 뭐지? a, r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꼴일 때 우리는 등비 급수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급수 중에서 등비 수열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사실은 a 더하기 AR 제곱 이렇게 생긴 거 아닐까? 맞지? 이렇게 생긴 거를 등비 수열을 가지고 만든 등비급수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급수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라고 했니 어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SN을 찾아야 돼. 그러면 요 SN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니까 이게 등비 수열의 합인 거죠.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인 겁니다. 자, 등비 합공식이 기억나는지 볼까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두 개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로 나누고, 공비가 1이면 A가 몇 개 있었다? N개 있고, 공비가 1이 아니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개수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SN인 겁니다. 우리는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이 SN의 극한을 찾는 거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SN의 극한을 찾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듯이 얘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비가요 1이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 자리에 AN이라고 써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무한대로 가겠죠? a가 양수면 무한대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러면 얘는 수렴이에요? 발산이에요? 발산이겠죠. 자, 그럼 얘는 발산이고요. r이 1일 때였습니다. 그럼 이제 r이 1이 아닐 때가 있겠지? r이 1이 아니라는 얘기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요 SN 자리에다가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넣고 극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거 있죠.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가 요만큼을 계산하는 거를 어디서 배웠니? 라고 하면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부터 하기로 했었냐면 R의 n제곱이 어떻게 되니?를 먼저 배웠어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거, R이 1인 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은 그렇게 배웠었잖아. 얘가 요 범위라면 뭐 2의 n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n제곱일 수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얘는 뭐 하더라? 발산한다 라고 배웠다는 거죠. 자, 발산한다. 자, 근데 R이 1이면 1만 나오는 거니까 수렴한다 라고 배웠겠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근데 요 범위면 뭐 2분의 1의 n제곱이나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나 그런 거였잖아. 맞죠?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배웠고, 요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발산이 맞습니다. 알겠죠? 얘는 지금은 발산이 맞아요. 자, 그러면 R의 n제곱이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돌아와 보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건데 n이라는 거는 여기만 영향을 줍니다. 그 나머지 애들은 n이 없어요. 다 숫자일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의 결과로 요 전체가 좀 정해진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요 범위라면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얘는 발산이에요. 무한대요. 무한대. 그럼 나머지는 다 숫자일 거니까 양수면 양의 무한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맞지? 그러면 제일 밑에 거 봐봐. 요 범위여도 요게 R의 n제곱이니까 지금은 발산이라서 발산할 거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R이 요 범위라면 R의 n제곱은 뭐가 된다? 0이 되잖아. R의 n제곱은 0이 되니까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나머지 애들은 어땠어? 방금 이 아이는 대입을 했더니 발산이었고, 요 아이도 넣어봤더니 발산이었고, 요 아이 한번 다시 넣어봐. 요 범위는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했잖아. 맞지? 근데 R이 1이면 분모가 R이 1인 거는 친구야. 요거 R이 1인 거는 여기 넣을 수 있어? 못 넣어? 여기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미 정해진 거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요 세 개만 저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확인을 하는 문제였었는데 제일 위에 거랑 제일 아래 거는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을 발산하게 만들었었고 요 부분만 쟤를 숫자가 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아니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발산을 하고요. r이 얼마?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뭐가 된다고? 0 된다 그랬지. 그럼 r의 n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r-1분의 얘가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좀 불편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1-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1-r분의 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세상에 수렴 발산 문제가 많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 시험에 뭐가 나온다 했죠? 수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등비 급수에서도 우리는 수렴에 해당하는 거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등비 급수는 언제 수렴을 하니? 라고 하면 공비가 요 범위에 들어와야지만 수렴을 하고, 그때 그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인데 요 r은 뭐지? r이 뭘 뜻하는 거야? 공비. 요 a는 뭘 뜻하는 거야? 첫째 항.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언제 수렴하니?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진분수일 때입니다. 자, 공비가 플러스, 요 범위가 그런 거잖아. 맞지?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진분수의 꼴이라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곳으로 수렴을 한다. 그 외에는 다 발산이야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필수예제 6번에서 1번, 2번, 3번에 급수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게 요거 정리해 보세요. 수렴하면 답을 쓰세요 라는 뜻인 건데, 자 봐봐. 요 말 자체가 급수지. 저건 급수를 뜻하는 거고, 이제 그 옆에 적혀 있는 애들의 형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만 다시 한번 보자.
얘는 요렇게 한번 나눠볼게. 나눠보면 4의 n-1분의 1 더하기 4의 n-1분의 2의 n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숫자 1은 아무리 곱해도 1이기 때문에 이거를 4분의 1의 n-1로 쳐다봐도 괜찮아요. 더하기 자, 요 뒤에 거냐들아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요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은 사실은 여기 떼버리면 이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4분의 1이 올라가서 그냥 4가 됐다라고 해도 되겠네? 그래서 여기 4 쓰시고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은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게 등비급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급수 모양에 공비의 n제곱 꼴이 들어오는 게 등비급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거듭제곱 꼴로 들어오면 등비급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등비급수는 한 번만 수렴합니다. 언제 수렴하니? 라고 하면 요 공비 있죠. 요 공비가 뭐 아까 얘기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진분수 꼴인 거잖아. 근데 요거 실제로 교재에는 다르게 적혀 있을 거잖아. 요 범위야 라고 적혀 있을 건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 정답이 뭐야? 라고 하면 1 빼기 공비분의 뭐? 첫째 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가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1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의 n이라고 적힌 거예요. 그러면 얘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한 급수가 있고 4분의 1의 n-1 숫자 4는 밖으로 미리 나가고요. 2분의 1의 n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요거만 해석을 해보자고. 얘는 지금 공비 자리가 얼마인 거야? 4분의 1인 거지. 그럼 공비가 4분의 1이면 수렴해 안 해? 해요. 하겠지. 어디로 수렴하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어디로 수렴하냐면 1 빼기 공비 분의 됐죠까지? 첫째 항이라는 거는 여기에 무조건 첫 번째 숫자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n자리에 1 대입하는 거니까 4분의 1의 0제곱이겠지. 얼마? 1인 거죠.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요 아이는요. 자, 우선 공비가 2분의 1인 거 보이죠? 네. 공비가 2분의 1이면 수렴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냐면 1 빼기 공비 분의 됐죠? 첫째 항이라는 거는 n자리에 1 들어가는 거니까 2분의 1인 거 이해했어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4가 있으니까 그냥 4를 같이 써줄게요. 자, 그리고 이것들을 정리하세요라는 거고 얘 4분의 3이니까 올라가면 3분의 4고요. 요거 2분의 1이죠. 약분해서 사라지고요. 4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2에다 4 더하는 거니까 16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 한 번 더 해보자. 일로 와봐봐. 자, 2번. 2번은 이 중괄호 안이 얘는 항이 2개짜리, 얘는 항이 1개짜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분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곱해. 요걸 여기 곱하면 2랑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빼기 있지? 빼기 있고 1이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이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급수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지. 수렴해 안 해? 하는 거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래도 수렴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디로 수렴하니? 라는 거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자, 첫째 항이라는 거는 n자리에 1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자, 빼기 쓰시고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수렴을 합니다.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n자리에 1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산수 계산하세요 라는 거. 자, 3번은 여기 봐봐. 얘랑 곱하기 가능한 게 아니지. 곱하기 가능한 게 아니잖아. 맞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한번 써볼게요. 우리 시그마는 지금 1부터 계속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n자리에 1을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지.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사인 2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이 있고 사인 n자리에 2 들어가면 파이가 되죠. 자, 3이 들어가면 2분의 1의 세제곱이 있고요.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4가 들어가면 2분의 1의 4제곱에 사인 2파이가 되겠지. 이거를 계속하고 있어.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럼 여기 사인은 좀 계산을 할게요. 사인 파이가 얼마예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요. 사인 파이는 0입니다. 그 다음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2파이는 0이죠. 그럼 어차피 0이 곱해졌다라는 건 얘는 필요 없었다라는 뜻이겠지. 그럼 남아있는 것만 한번 써보면 얘는 지금 2분의 1이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어디 갔니? 2분의 1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쓰겠지. 맞니? 그럼 얘는 또 필요 없었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였겠냐면 2분의 1은 5제곱이 있지만 사인이 다시 1로 돌아오겠지. 그럼 얘는 플러스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 건 유추하건대 뭐였겠니? 마이너스 2분의 1의 7 이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얘는 지금 끝이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를 곱했냐? 이게 공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단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있어야 되고요. 2분의 1이 2분의 1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이 곱해졌겠죠.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 급수인 겁니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수렴해야 하네요. 하겠죠. 어디로 수렴하냐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장이라는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거니까 2분의 1로 수렴을 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이 요 급수의 합이 10이다 라는 얘기는 요 급수는 10으로 수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급수가 어떤 수열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더니 이렇게 넘어가면서 곱하기 3분의 x를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계속 같은 수를 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등비급수인 거죠. 맞지? 근데 등비급수의 정답이 지금 10이다 라고 말을 한 거잖아. 그럼 이 등비급수는 수렴을 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을 하나요? 라고 하면 공비에 해당하는 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는 지금 누군데? 3분의 x거든요. 그럼 이 3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3분의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고 x의 범위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다 라는 걸 일단 한 개 체크해놓고 자, 이런 거 한 개 알아놓고 자, 그럼 이제 이 숫자 10이라는 거는 수렴하는 값인 거니까 등비급수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1이라는 곳으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10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 곱하기 1 빼기 3분의 x는 1이 되는 거고 10 빼기 3분의 10x는 1이겠죠. 그러면 3분의 10x가 9고요.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9 곱하기 10분의 3이라서 10분의 27인데 그럼 내가 구한 것이 이 범위에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지? 여기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러면 얘가 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이다. 자, 첫째 항은 2라고 줬고요. 얘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얼마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만큼만 보면 자, 요만큼 AN이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등비급수라는 거야. 자, 그때 등비급수가 4가 되었다. 아, 4로 수렴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4로 수렴을 했다.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을 했다라는 거는 공비가 내가 원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그 결과인 4라는 거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었다. 그것이 계산 결과 4였다. 1-r은 뭐가 돼야겠니 얘들아? 2분의 1이고 r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수렴하는 거 맞았던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AN이라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거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AN의 제곱인 거 보여요? 그럼 AN을 제곱을 해봐라. 그러니까 얘를 제곱을 해봐라 이 말인 거야. 그럼 제곱하면 4가 되고 얘는 4분의 1의 n-1이 되겠지. 자, 그럼 이걸 넣어볼까? 급수 문제인데
an 제곱 자리에 이렇게 생긴 걸 넣을 겁니다.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급수가 된 거고 요 등비 수열의 공비가 4분의 1이죠. 그러면 수렴을 합니다. 어디로 수렴하니? 라고 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이라는 거는 n자리에 1 들어가는 거니까 4 곱하기 1이라서 첫째 항은 4가 되겠고 계산하면 4분의 3 분의 4니까 3분의 16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저번에 앞에서 배웠던 수열의 극한이 있었고 수열 중에 따로 뭐 배운다 했어? 등비 수열의 극한 따로 배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등비 수열의 극한이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 수렴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등비 수열의 극한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라고 했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급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수가 있고 등비 급수를 배우고 있잖니? 그럼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쭉 등비 급수가 수렴하는 걸 하고 있었잖아, 맞지? 이 등비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내가 공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 했지? 공비가 진분수.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절대값으로 따지면 1보다 작은 거야 라고 표현을 했지. 이걸 절대값 없이 풀면 공비가 어느 범위에 들어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고 됐죠?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가끔 A가 0인 경우도 있었잖아. 맞죠? 앞에 숫자가 더 붙어 있는 거 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0이 돼버리면 전체 값이 다 0이 되니까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등비급수에 요거만 존재하면 공비 조건만 쓰시면 돼요. 요게 공비가 요 범위에 들어오면 되는 건데 요렇게 뭐가 더 붙어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 붙어있으면 공비는 같은 범위를 가지는데 이 A라는 I가 0이 되어도 전체의 값은 다 0이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 조건 요 두 개 비교를 잘 하시면서 등비 수열의 극한일 때냐 등비 급수일 때냐 비교를 잘 해주시고 여기 등호가 붙는다라는 것만 추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8번이랑 얘들아 8번에 1번, 2번 보이지? 1번, 2번 요 1번이 요 문제인 거죠. 요 형태인 거예요. 요 형태. 뭔가의 거듭 제곱만 딱 적혀 있는 거.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R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등비 급수가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공비에 해당하는 놈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2분의 x 더하기 3의 범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 라고 하고 부등식 푸는 겁니다. 3을 다 갖다 빼고 그 다음 2를 다 곱하면 x의 범위가 나오고 요것이 수렴하기 위한 x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얘들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얼마를 곱하고 있니? 1 빼기 x를 계속 곱하고 있는 거 보이죠? 맞지? 1 빼기 x를 계속 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항이 뭐야? 얘가 지금 첫째 항이 x고 공비가 1 빼기 x인 거거든? 근데 첫째 항이 문자로 표현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게 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그러면 요 경우는 이 첫째 항에 해당하는 것이 0이 되어도 0, 0, 0, 0, 0, 0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0이야. 그러면 0으로 수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공비인 1 빼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와도 수렴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1을 다 갖다 빼고 자 방향 다 바꾸는 거라서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0이거나 아니면 0 이상 2 미만인 거니까 합쳐서 0 이상 2 미만이라고 x의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